미영이랑 단 하루라도 그녀랑 살아보면 좋겠어. 첫사랑이 남자한테는 그렇게 중요한가요? 조강지처와 자식을 버릴 만큼? 안녕하세요. 바람에 실린 사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비가 오는 날이면 그날의 기억이 더 선명해집니다. 제 나이 62. 이제는 세월이 많이 흘렀지만 그때의 아픔은 여전히 생생하네요. 창밖으로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를 들으며 25년 전의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옵니다. 단 하루만이라도 그녀랑 살아보고 싶다. 그날은 제 인생에서 가장 춥고 어두운 날이었어요. 임신 중이던 제게 남편 정훈이 실수로 보낸 문자였죠. 친구에게 보내려던 걸 잘못 눌러 저에게 온 거였어요. 첫사랑 미영이 결혼한다는 소식을 들은 남편. 39의 나이에도 그 여자를 그렇게 예쁘다며 마치 세상의 전부를 잃은 것처럼 괴로워하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해요. 식탁에 앉아 차를 마시는데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남편 정훈이 들어왔습니다. 요즘 어디 갔다 오는지 묻지 않아도 알아요. 미영이 운영하는 치킨집이죠. 2개월 전 동창회에서 25년 만에 미영을 다시 만난 후부터 정훈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영수가 나왔어. 정훈의 목소리에는 활기가 넘쳤어요. 예전엔 그런 목소리로 제게 말한 적이 없었는데 치킨 냄새가 나네요. 건조하게 말했어요. 정훈은 잠시 멈칫했다가 대답했습니다. 아, 잠깐 들렀다 왔어. 미영이 가게가 요즘 장사가 안 된다더라고. 미영이라. 그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조여와요. 25년 전 임신 중이던 제게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준 여자. 정훈과 동창인 미영은 언제나 자기가 특별하다는 듯한 태도로 주변을 대했죠. 대학 때부터 정훈을 쥐고 놀았다고 해요. 그러다 더 좋은 조건의 남자가 나타나자 정훈을 차버렸다던데. 그 여자가 이혼했다는 소식을 듣고 정훈은 마치 인생의 기회라도 찾은 듯 들떠 있어요. 내일도 가게에 들를 거예요?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정훈은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어요. 미영이 도움이 필요하다고 해서 매일 가야 할 정도로요? 정훈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영수가 그냥 옛 친구 좀 도와주는 건데 뭘 그래? 회사 일 있어서 못 갈 수도 있고. 친구라. 제 눈에는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았어요. 25년 전 그녀의 결혼식에 몰래 다녀온 후 정훈의 눈빛은 한동안 죽어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똑같은 눈빛이 돌아왔습니다. 다만 이번엔 생기가 넘쳐요. 마치 잃어버린 무언가를 되찾은 것처럼.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빗방울이 창문을 타고 흘러내리는 모습이 제 눈물처럼 느껴졌습니다. 25년 전에 그 문자가 다시 제 가슴을 찌르는 것 같았어요. 단 하루만이라도. 그때는 하루였지만 지금은 매일이 되어버렸네요. 다음 날 아침 정훈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단장을 했어요. 콜롱 향기가 집안에 가득했습니다. 제가 선물한 향수가 아닌 새로 산 듯한 향이었죠. 거울 앞에서 머리를 매만지는 모습이 마치 20몇 살 청년으로 돌아간 것 같았어요. 오늘은 일찍 나가네요. 식탁에 앉아 물었습니다. 응, 회사에 일이 좀 있어서. 정훈은 시계를 보며 서둘러 대답했어요. 회사요? 토요일인데. 정훈은 순간 당황한 기색을 보이더니 이내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아, 급한 프로젝트가 있어서 주말에도 몇몇이 나가기로 했어. 거짓말이었어요. 전 알고 있었어요. 어제도 그제도 이번 주 내내 그는 회사 일을 핑계로 나갔지만 실은 미영의 치킨집에 가고 있다는 걸. 현관문이 닫히고 집안에는 정적만 남았어요. 커피잔을 들어 마시려는데 손이 떨려 테이블 위에 조금 흘렸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생각에 잠겼어요.
25년 전으로 기억이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저는 정훈을 처음 만났을 때부터 그를 사랑했어요. 그의 온화한 미소, 지적인 대화, 그리고 무엇보다 저를 바라보는 따뜻한 눈빛이 좋았죠. 하지만 정훈의 마음속에는 늘 미영이라는 그림자가 있었어요. 대학 시절부터 짝사랑했던 여자. 번듯한 집안의 외동딸로 자란 미영은 늘 자신감이 넘쳤고 주변 남자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았죠. 미영은 정훈에게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어요. 언제나 더 잘생기고 더 부유한 남자들에게만 관심을 보였죠. 결국 대기업 임원의 아들과 결혼했다고 들었어요. 정훈은 그 상처를 안고 살다가 저와 만났습니다. 37의 나이에 처음으로 진실한 사랑을 느꼈다고 고백하던 그날. 정말 믿었어요. 정훈이 저를 선택했다고. 결혼 후 우리는 행복했습니다. 적어도 제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늦은 나이에 임신이 되어 기뻤지만 노산이라 힘들었어요. 그때 동창회가 열렸고 정훈은 그곳에서 미영을 다시 만났습니다. 미영이 결혼 생활이 순탄치 않다는 얘기를 했다나 봐요. 그날 이후 정훈은 달라졌어요. 친구에게 보내려다 실수로 제게 온 그 문자. 단 하루만이라도 그녀랑 살아보고 싶다. 40이 다 되어가는 남자가 쓴 말이라고는 믿기지 않았어요. 그 말에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임신 중인 아내를 두고 그런 마음을 품다니. 그 후 미영이 결혼식을 올린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두 번째 결혼이라고 했죠. 정훈에게 가지 말라고 했지만 그는 결국 갔어요. 제게는 회사 출장이라며 거짓말까지 하면서요. 친구를 통해 그가 결혼식장에 있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이혼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뱃속의 아이 때문에 그리고 그를 향한 제 마음 때문에 참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라고 믿었어요. 그리고 25년이 흘렀습니다. 아이도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독립했어요. 잊혀진 줄 알았던 그 아픔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동창회에서 미영을 만난 정훈. 이혼했다는 미영. 그리고 매일같이 그녀의 치킨집에 드나드는 정훈. 정훈의 휴대폰을 확인해 볼까 하는 충동이 들었어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그만큼 불안했나 봐요. 침실로 들어가 그의 서랍을 열었습니다. 바지 주머니에서 영수증 하나를 발견했어요. 황금치킨 미영이 운영하는 가게 이름이었죠. 어제 저녁 9시에 결제된 영수증. 그 시각에 정훈은 저에게 회식이 길어졌다고 문자를 보냈었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25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그녀를 잊지 못한 걸까요? 저와의 결혼 생활은 그에게 무슨 의미였을까요? 대체품? 차선책? 창문을 통해 밖을 내다봤어요. 가을비가 계속 내리고 있었습니다. 나뭇잎들이 빗물에 젖어 더 붉게 보였어요. 문득 휴대폰을 들어 오랜 친구 수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영수가? 수정의 목소리가 반가웠어요. 수정아, 시간 되니? 만나서 얘기 좀 하고 싶어. 무슨 일 있어? 목소리가 안 좋네. 정훈이 미영이랑 다시 만나고 있어. 그런데 나한테는 회사 일이라고 거짓말을 해.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정은 그때 일을 다 알고 있었거든요. 아직도 그 여자야? 25년이 지났는데. 어디서 만났대? 동창회에서. 미영이 이혼했대. 그리고 지금은 치킨집을 운영하는데 정훈이 매일 거기에 가. 나한테는 회사 일이라며 거짓말하고. 진짜? 아직도 그러고 있어? 이번엔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1시간 후에 카페에서 만나자. 전화를 끊고 옷을 갈아입었어요. 오랜만에 화장도 하고 머리도 손질했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이 낯설었어요. 62세. 눈가와 입가에 주름이 깊게 패였고
머리카락은 하얗게 변해가고 있었죠. 미영은 어떤 모습일까? 아직도 그때처럼 자신감 넘치고 매력적일까? 비가 오는 거리를 우산 없이 걸었습니다. 빗물이 제 얼굴을 적셨지만 닦지 않았어요. 차라리 이 빗물에 모든 것이 씻겨 내려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25년 동안의 착각, 그리고 지금의 현실까지. 카페에 도착하니 수정이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창가 자리에 앉아 밖을 내다보는 모습이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세월이 흘러 우리 모두 나이를 먹었지만 수정의 눈빛만은 여전히 따뜻했어요. 영수가 여기. 수정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마주 앉으니 수정이 제 손을 꼭 잡았어요. 많이 힘들지? 얼굴이 안 좋아 보여. 요즘 잠을 못 자서. 억지로 웃으며 말했어요. 따뜻한 차를 마시며 수정에게 모든 이야기를 털어놨습니다. 동창회 이후 달라진 정훈, 매일. 미영의 치킨집에 가면서 회사 일이라고 거짓말하는 것, 그리고 발견한 영수증까지. 그 여자는 정말 남의 남편을 유혹하는 데는 일가견이 있나 봐. 수정의 눈에 분노가 어렸어요. 미영이가 다시 정훈을 찾아온 거야? 왜? 이혼하고 경제적으로 어렵다나 봐. 치킨집도 장사가 잘 안 된대. 첫사랑이라는 카드로 정훈이를 끌어들인 것 같아. 창밖으로 흐르는 빗물을 바라봤어요. 빗방울들이 유리창에 부딪혀 아래로 흘러내리는 모습이 제 마음처럼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미영이는 원래 그래. 수정이 말을 이었어요. 대학 때부터 자기한테 잘해주는 남자들을 이용하기만 했잖아. 그때는 정훈이보다 조건 좋은 남자가 있으니까 정훈이를 쳐다보지도 않았고, 이제 와서 어려우니까 옛정을 들먹이는 거지. 가슴이 아팠어요. 정훈이 그런 여자에게 이용당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니 화가 났지만 한편으론 더 서글펐습니다. 25년 동안 저와 살면서도 그녀를 잊지 못했다는 사실이 더 아프니까요. 직접 가봐. 수정이 갑자기 말했어요. 어디에? 그 치킨집. 내 눈으로 확인해봐. 어떻게 만나는지.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그게 맞을까? 영수가, 넌 25년 전에도 참았지. 결혼식에 몰래 간 걸 알면서도 그때 확실하게 해결했어야 했어. 이번엔 달라야 해. 수정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그녀가 맞아요. 25년 전에도 참았기에 지금 또다시 같은 상처를 받고 있는 거죠. 어디 있는데 그 치킨집? 명동 근처야. 황금치킨이라고 영수증에 적혀 있더라고. 수정과 헤어진 후 곧장 명동으로 향했습니다. 비는 그쳤지만 거리는 여전히 축축했어요. 가을바람이 차갑게 불어왔습니다. 황금치킨을 찾는 건 어렵지 않았어요. 붉은 간판이 멀리서도 눈에 띄었거든요. 가게 앞에 서서 잠시 망설였습니다. 들어가야 할까? 아니면 밖에서 지켜봐야 할까? 그때 가게 유리창 너머로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어요. 정훈이었습니다. 카운터 앞에 서서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여자는 보이지 않았지만 분명 미영일 거예요. 길 건너편 카페로 들어가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곳에서는 치킨집이 잘 보였어요. 커피를 시키고 기다렸습니다. 1시간, 2시간. 정훈은 나오지 않았어요. 가게 안에서 뭘 하고 있는 걸까?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저녁 7시쯤 드디어 정훈이 밖으로 나왔어요. 그와 함께 나온 여자를 보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미영이었어요. 2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세련된 모습이었습니다. 머리는 짧게 자르고 염색을 했는데 나이가 무색하게 젊어 보였어요. 화려한 목걸이와 귀걸이가 가게 조명에 반짝였습니다. 놀라운 건 정훈의 모습이었어요. 미영의 허리에 손을 두르고
웃고 있었거든요. 그런 표정은 본 적이 없었습니다. 25년 동안 저에게는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던 얼굴이었어요. 행복에 겨운 마치 세상을 다 가진 듯한 표정. 미영이 정훈의 볼에 가볍게 키스했습니다. 그리고 귓가에 뭐라고 속삭이자 정훈은 더 환하게 웃었어요. 두 사람은 팔짱을 끼고 길을 걸어갔습니다. 어디로 가는 걸까? 따라가려다 그만두었어요. 더 이상 볼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카페를 나와 천천히 집으로 향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지하철에서 마주친 내 모습은 창백했습니다. 62세, 미영보다 2살 어리지만 훨씬 늙어 보였어요. 미영은 자신을 가꾸는데 시간과 돈을 아끼지 않았나 봐요. 반면 저는 가정과 아이에게 모든 것을 바치느라 자신을 돌볼 겨를이 없었죠. 집에 도착하니 아직 정우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거실에 앉아 기다렸어요. 시계는 밤 10시를 가리켰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정훈이었습니다. 여보, 오늘 회식이 길어질 것 같아. 늦게 들어갈게. 또 거짓말이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훈 씨, 어디예요? 회사 근처 술집이야. 왜? 정말요? 명동 근처는 아니고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훈의 숨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렸어요. 무슨 소리야? 나 회사 근처에 있다니까. 황금치킨은 어때요? 맛있나요? 미영 씨가 만든 치킨.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정훈의 당황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도 없었어요. 영수가. 마침내 정훈이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설명할게. 뭘 설명해요? 내가 다 봤어요. 미영 씨랑 팔짱 끼고 가는 거, 그녀가 당신 볼에 키스하는 것도.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게 단순한 친구 사이야. 너무 오해하지 마. 화가 치밀었습니다. 친구라고요? 25년 전에도 그렇게 말했죠. 제가 임신 중일 때 단 하루만이라도 그녀와 살아보고 싶다고 했던 그 친구 말이에요. 정우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오늘 들어오지 마세요. 당신 얼굴 보기 싫어요. 전화를 끊고 침대에 쓰러졌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25년 동안 함께 살았는데 그의 마음은 늘 다른 곳에 있었던 걸까요? 새벽 3시 현관문 열리는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정훈이 돌아온 거예요. 침실 문을 살며시 열어보더니 제가 깨어 있는 걸 보고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지쳐 보였어요.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정훈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정훈은 침대 끝에 앉았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거짓말해서 거짓말만 사과하는 거예요? 그 여자 만나는 건요? 정훈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사실 미영이를 만나는 건 그냥 옛 친구로서. 제발 그만해요. 벌떡 일어나 앉았습니다. 더 이상 거짓말 듣기 싫어요. 내가 다 봤다니까요. 당신들이 어떻게 서로를 대하는지. 정훈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잠시 침묵이 흐른 후 그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래, 인정할게. 미영이를 다시 만나면서 감정이 생겼어. 나도 어쩔 수 없었어. 그 말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알고 있었지만 직접 듣는 건 너무 아팠어요. 25년이 지났는데도요? 우리가 함께 쌓아온 세월은 그냥 아무것도 아닌가요? 그렇지 않아. 우리 시간도 소중해. 하지만요? 정우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죄책감과 동시에 다른 감정도 보였어요. 열정? 설렘?
제게는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던 그런 감정. 솔직히 말할게. 미영이는 내 첫사랑이었어. 대학 때부터 좋아했지만 그녀는 날 본 적도 없었어. 다른 남자와 결혼했고, 그래서 널 만났을 때 정말 행복했어. 내가 날 사랑해준다는 게 고마웠고, 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던 정훈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동창회에서 미영이를 다시 만났을 때 옛 감정이 살아났어. 내가 임신 중이라 더 혼란스러웠지. 그래서 그런 문자를 보낸 거야. 실수로 내게 간 건 정말 미안해. 그럼 지금은요? 25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그런 감정인가요? 정우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당신, 나랑 결혼한 것 후회해요? 정훈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아니, 그건 아니야. 그런데 왜 그 여자를 만나요? 왜 나한테 거짓말하고 내가 뭘 잘못했길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5년 동안 참아왔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어요. 영수가 정훈이 다가와 제 손을 잡으려 했지만 저는 뿌리쳤습니다. 만지지 마요. 당신 손에서 미영 씨 향수 냄새가 나요. 정훈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마 제가 그걸 알아챌 줄은 몰랐나 봐요. 정말 미안해. 내가 혼란스러워. 미영이 이혼하고 힘들어하는 걸 보니까 도와주고 싶었고 만나다 보니 옛 감정이 다시 살아난 것 같아. 그럼 이제 어쩌자고요? 내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당신이 그 여자 만나는 거 봐줘야 하나요? 정우는 침묵했습니다. 대답이 없다는 건 이미 마음을 정했다는 뜻일까요?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나가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소파에서 자요. 정우는 한숨을 쉬며 일어났습니다. 문을 닫기 전에 돌아봤어요. 영수가 우리 25년을 함께 했어. 그걸 잊지 마. 문이 닫히고 저는 베개에 얼굴을 묻고 울었습니다. 그가 말한 25년이 제게는 얼마나 소중했는지, 하지만 그에게는 그저 미영을 기다린 시간에 불과했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에 가슴이 찢어졌어요. 아침이 밝았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거울 속 제 모습을 알아보기 힘들었어요. 밤새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정우는 이미 일어나 출근한 듯 했어요. 거실 소파는 정리되어 있었고 식탁 위에는 메모가 놓여 있었습니다. 오늘 일찍 회사에 갑니다. 저녁에 얘기해요. 회사라. 또 거짓말인지도 모르죠. 어쩌면 미영의 치킨집에 갔을지도 몰라요. 메모를 구겨 쓰레기통에 던졌습니다. 창밖은 맑았어요. 가을 햇살이 환하게 비치고 있었죠. 하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폭풍우가 치는 것 같았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생각에 잠겼어요. 이대로 살아야 할까? 아니면 문득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수정이었어요. 어제 어땠어? 걱정스러운 목소리였습니다. 봤어. 다 봤어, 수정아. 목소리가 떨렸어요. 세상에, 정말 만나고 있었구나. 그래서 어떻게 됐어? 정훈한테 다 말했어. 그랬더니 인정했어. 미영이를 다시 만나면서 감정이 생겼다고. 전화기 너머로 수정의 한숨소리가 들렸어요. 미쳤나 봐. 그 남자. 64살의 나이에. 미영이는 어땠어? 많이 늙었어? 아니, 오히려 젊어 보였어. 머리도 염색하고 옷도 화려하게 입고 화장도 진하게 했더라고. 역시 그 여자답네. 자기 관리하는 건 항상 1등이었으니까.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는 25년 동안 가정과 남편, 아이를 위해 살았는데 미영은 자신만을 위해 살았던 거죠. 그리고 이제 와서 제 남편을 빼앗아 가려고 하다니. 수정아, 어떡하면 좋을까?
간절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이번엔 싸워야 해, 영수가. 25년 전처럼 참고 넘어가면 안 돼. 어떻게? 직접 미영이를 만나봐. 내 입장을 확실히 밝히고.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미영을 만난다고요? 상상만 해도 무서웠어요. 하지만 수정의 말이 맞았습니다. 이번엔 달라야 해요. 더 이상 참고 지켜보기만 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알았어. 한번 만나볼게. 전화를 끊고 옷장 앞에 섰습니다. 오랜만에 가장 예쁜 옷을 꺼내 입었어요. 머리도 정성껏 손질하고 화장도 평소보다 신경 써서 했습니다. 미영을 만날 때 적어도 초라해 보이고 싶지는 않았으니까요. 정오쯤 황금치킨에 도착했습니다. 가게는 점심시간이라 손님들로 북적였어요. 카운터 뒤에 서 있는 미영이 보였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화장이 두꺼웠지만 여전히 예뻤어요. 한숨을 깊게 내쉬고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미영은 처음엔 저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제가 카운터 앞에 서자 업무적인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주문하시겠어요? 미영 씨, 저예요. 정훈아네. 미영의 표정이 순간 굳었다가 이내 다시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그 미소가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경계하는 듯한 어쩌면 약간의 승리감이 담긴 미소였어요. 아, 영숙 씨. 세상에 알아보지 못했네요. 정말 오랜만이에요. 거짓된 친절함이 느껴졌습니다. 미영은 직원에게 잠시 카운터를 맡기고 저를 구석 테이블로 안내했어요. 여기 앉으세요. 음료수라도 드릴까요? 괜찮아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오래 있을 거 아니니까요. 미영은 의자에 앉으며 저를 쳐다봤어요.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갑자기 찾아오시다니 무슨 일이세요? 미영 씨도 알잖아요. 정훈 씨 얘기하러 왔어요. 미영의 입가에 작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아, 정훈이요? 네, 요즘 자주 보고 있어요. 가게 일도 많이 도와주고. 아, 정훈이요? 네, 요즘 자주 보고 있어요. 가게 일도 많이 도와주고. 가게 일만 도와주나요? 직설적으로 물었어요. 미영은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영숙 씨, 단도직입적이시네요. 그래요, 솔직히 말할게요. 정훈이랑 우리 특별한 감정이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알고 있었지만 직접 듣는 건 또 다른 문제였습니다. 25년 전에도 그랬죠. 제가 임신 중일 때 정훈 씨 마음을 빼앗아 갔잖아요. 미영은 놀란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제가요? 아니에요. 그때는 정훈이가 저한테 마음이 있었던 거죠. 저는 그냥 동창회에서 만났을 뿐이에요. 거짓말 마세요. 정훈 씨가 단 하루만이라도 그녀랑 살아보고 싶다고 문자를 보냈다는 거 알고 있어요. 미영은 의외로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정훈이의 마음이었지. 제가 유혹한 게 아니에요. 솔직히 그때는 제가 결혼을 앞두고 있어서 정훈이에게 별 관심이 없었어요. 그럼 지금은요? 이제 와서 왜 정훈 씨를 찾았어요? 미영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부드러운 척하던 태도가 사라지고 날카로움이 드러났어요. 영숙 씨, 솔직히 말할게요. 저와 정훈이는 대학 때부터 서로에게 특별했어요. 그때는 제가 어리석어서 그의 진심을 몰랐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다시 만나보니 그 마음이 변하지 않았더라고요. 우리에겐 특별한 인연이 있나 봐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 여자는 제 남편의 마음을 가져갔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당연하다는 듯이 말하고 있었어요. 그럼 제 25년은요? 정훈 씨와 함께한 우리 결혼 생활은 그냥 시간 때우기였나요? 미영은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습니다.
영숙 씨, 사랑은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정훈이가 당신과 행복했다면 저를 다시 찾지 않았겠죠. 그 말에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가게 아니었기에, 그리고 제 자존심 때문에 목소리를 낮췄어요. 미영 씨, 당신은 정훈 씨가 필요한 게 아니라 그저 당신을 도와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다면서요? 그저 이용하는 거 아닌가요? 미영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제가 급소를 찔렀나 봐요. 그건 당신이 뭘 알아요? 저와 정훈이 사이를 25년 동안 정훈 씨의 아내로 살았어요. 당신보다 그를 더 잘 알아요. 정훈 씨는 착해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당신은 그 마음을 이용하는 거예요. 미영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녀의 눈에 분노가 어렸습니다. 그만하세요. 정훈이는 자기 의지로 저를 찾아온 거예요. 제가 억지로 끌어온 게 아니라고요. 그래요? 그럼 정훈 씨에게 물어보죠. 당신이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미영 씨, 25년 전에는 제가 물러섰지만 이번엔 아니에요. 정훈 씨는 제 남편이고 우리 가정을 지킬 거예요. 미영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제 결연한 태도에 당황한 듯 했습니다. 가게를 나오면서 뒤돌아보니 미영이 휴대폰을 급하게 꺼내는 모습이 보였어요. 아마 정훈에게 전화하는 걸 거예요. 거리에 나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가벼워졌습니다. 25년 동안 한 번도 하지 못했던 말을 마침내 했으니까요. 이제 남은 건 정훈과의 대화였습니다. 오늘 저녁 모든 것을 정리할 시간이 왔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정훈이었어요. 떨리는 마음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영수가 지금 어디야? 정훈의 목소리가 불안하게 들렸어요. 집에 가는 중이에요. 왜요? 미영이한테 갔었다면서? 왜 그런 짓을 해? 화가 치밀었습니다. 짓이라고요? 내 남편이 다른 여자와 만나는데 가서 따져보는 게 잘못된 짓인가요? 그게 아니라 그렇게 갑자기 찾아가서 미영이를 당황스럽게 하면 어떡해? 정훈의 말에 가슴이 아팠어요. 그는 미영의 입장만 걱정하고 있었어요. 제 마음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정훈 씨, 미영 씨 걱정만 하지 말고 제 마음도 좀 생각해 주세요. 제가 얼마나 아팠는지.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더니 정훈이 한숨을 내쉬었어요. 알았어. 오늘 일찍 들어갈게. 집에서 얘기하자. 전화를 끊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가을 하늘은 맑았지만 마음은 폭풍우가 치는 것 같았어요. 오늘 저녁 우리 관계의 향방이 결정될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정훈이 이미 와 있었어요. 거실 소파에 앉아 생각에 잠긴 모습이었습니다. 저를 보자 일어섰어요. 영수가. 정훈이 다가왔지만 저는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앉아서 얘기해요. 식탁 의자를 가리켰어요. 우리는 마주 앉았습니다. 25년 동안 같은 식탁에서 수많은 식사를 함께 했는데 오늘따라 너무 멀게 느껴졌어요. 미영이에게 들었어. 내가 가서 무슨 말을 했는지. 정훈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요? 그럼 다 알겠네요. 제 마음이 어떤지. 정훈은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널 아프게 해서. 미안하다고요? 그걸로 끝인가요? 25년 전에도 그렇게 말했죠. 미안해라고. 그리고 또 같은 상처를 주고 있어요. 정훈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저 테이블 위에 놓인 자신의 손만 바라봤습니다. 정훈 씨, 솔직하게 말해주세요. 정말 미영 씨를 사랑하나요? 25년 동안 저와 살면서도
그녀를 잊지 못했나요? 정우는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그리고 고개를 들어 제 눈을 바라봤습니다. 솔직히 말할게. 미영이는 내 첫사랑이었어. 대학 때부터 좋아했지만 그녀는 날 눈여겨보지도 않았어. 그래서 너를 만났을 때 정말 감사했어. 내가 날 진심으로 사랑해주니까. 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던 정훈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동창회에서 미영이를 다시 만났을 때 옛 감정이 살아났어. 내가 임신 중이라 더 혼란스러웠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잊었다고 생각했어. 정말이야. 그런데요? 이번에 동창회에서 다시 만났을 때 미영이가 이혼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 도와주고 싶었어. 처음엔 정말 그뿐이었어. 그런데 감정이 생겼다? 정우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미안해. 나도 어쩔 수 없었어.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알고 있었지만 그의 입에서 직접 듣는 건 너무 아팠어요. 그럼 이제 어쩌자고요? 저와의 결혼 생활은 어떻게 할 거예요? 정우는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솔직히 나도 모르겠어. 혼란스러워. 혼란스럽다고요? 64살의 나이에 이제 와서 첫사랑 타령이나 하고 우리 25년은 뭐였던 거죠? 영수가 우리 25년도 소중해. 정말이야. 하지만 미영 씨가 더 소중하다는 거죠? 정우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문득 아이들 생각이 났습니다. 비록 이제는 독립해서 살고 있지만 가족은 여전히 소중했으니까요. 정훈 씨, 우리 아이들은요? 가족은요? 그런 것도 다 버리고 미영 씨를 선택할 수 있어요? 정훈의 눈에 잠시 흔들림이 보였지만 곧 단호한 표정으로 바뀌었어요. 아이들은 이제 다 컸어. 자기 삶이 있지. 우리 문제로 그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 그 말에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25년 동안의 가족과 추억을 그렇게 쉽게 정리하다니. 정말 결정한 거예요? 미영 씨를 선택한 거죠? 정우는 곧바로 대답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에서 이미 답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아직 완전히 결정한 건 아니지만 미영이와 새로 시작해보고 싶어.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25년이라는 세월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이 가벼워지는 느낌도 들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불확실한 상태로 괴로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 같은 것이었죠. 알았어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결정됐네요. 영수가 더 이상 말하지 마세요. 이제 제 결정을 들어보세요. 정우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정훈 씨가 그렇게 미영 씨를 원한다면 전 더 이상 막지 않을게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조건? 네. 이 집과 우리가 함께 모은 재산은 모두 제가 갖겠어요. 정훈 씨는 몸만 나가세요. 정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건 너무 가혹하지 않아? 가혹하다고요? 25년 동안 당신 뒷바라지하고 아이 키우면서 제가 얼마나 헌신했는데요. 게다가 첫사랑 때문에 2번이나 배신당했어요. 그런데도 가혹하다고요? 정우는 말문이 막힌 듯 했어요. 잠시 침묵이 흐른 후 그가 물었습니다. 정말 그렇게 하고 싶어? 네. 미영 씨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봅시다. 당신에게 재산이 없다면 과연 그녀가 여전히 당신을 원할까요? 정훈의 표정이 복잡해졌어요. 제 말이 맞다는 걸 알면서도 인정하기 싫은 듯 했습니다. 생각해 볼게. 그가 중얼거렸어요. 생각할 것 없어요. 선택은 이미 했잖아요. 미영 씨를 선택했으니 이제 대가를 치러야죠. 자리에서 일어나 침실로 향했습니다. 돌아서기 전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내일까지 짐을 싸세요. 더 이상 이 집에 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다음 날 아침 정우는 이미 일어나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제가 부엌에 들어가자 그가 돌아봤어요. 영수가 정말 이렇게 해야 하나? 당신이 선택한 거예요. 정우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25년 동안 함께 했는데 이렇게 끝내는 건 제가 끝낸 게 아니라 당신이 끝낸 거예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가을 하늘은 맑았지만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정말 이렇게 끝나는 건가? 25년이라는 세월이 이렇게 허무하게 마무리된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정훈이 짐을 다 챙긴 후 거실에 서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손에는 작은 캐리어 하나와 배낭이 전부였어요. 64세의 남자가 평생 모은 것이라고는 이게 전부라니 어쩐지 측은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나간다. 정훈이 현관 앞에 서서 말했어요. 어디로 가요? 묻지 않으려 했는데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일단 미영이 집에. 정훈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그래요. 행복하게 사세요. 담담하게 말했지만 가슴은 여전히 아팠습니다. 정훈은 잠시 망설이더니 다가와 제 손을 잡으려 했어요. 하지만 저는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가세요. 미영 씨가 기다릴 거예요. 정훈은 슬픈 눈으로 저를 바라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25년의 결혼 생활도 막을 내렸습니다. 집안은 갑자기 너무 조용해졌어요. 혼자가 된 거실에 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눈물이 나오려 했지만 이상하게도 울음이 나오지 않았어요. 아마도 이미 충분히 울었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수정이었습니다. 영수가 어떻게 됐어? 정훈이. 갔어. 뭐? 정말? 미영이한테 간 거야? 응. 내가 재산은 다 가져가겠다고 했더니 짐 싸서 나갔어. 수정이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러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 많이 힘들겠다. 괜찮을 거야. 제 목소리가 생각보다 단단하게 들렸어요. 오히려 후련한 것 같아. 정말? 25년이나 살았는데. 그래, 25년 동안 난 정훈이를 진심으로 사랑했어. 하지만 그는 항상 미영이를 잊지 못했던 것 같아. 이제 더 이상 그런 마음으로 살고 싶지 않아. 그래도 이렇게 갑자기가 아니야, 수정아. 25년 전부터 시작된 일이야. 그때 내가 제대로 대처했어야 했는데 참고 넘어갔지. 이제는 더 이상 참지 않을 거야. 통화를 마치고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정훈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었어요. 사진, 옷, 책. 하나씩 정리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전부 버려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며칠이 지났습니다. 정훈에게서는 아무 연락도 없었어요. 아마도 미영과 행복하게 지내고 있겠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것에 대한 분노나 질투는 더 이상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허무함과 함께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감도 조금씩 생겨나고 있었어요. 어느 날 오후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놀랍게도 미영이 서 있었어요. 미영 씨? 놀라서 물었습니다. 미영의 표정은 지쳐 보였어요. 화려한 화장도 자신감 넘치는 태도도 사라진 채였습니다. 들어가도 될까요? 그녀가 조용히 물었어요. 잠시 망설였지만 문을 활짝 열어 그녀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은 미영은 어쩐지 작아 보였어요. 무슨 일이에요? 제가 물었습니다. 미영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정훈이
돌려보내러 왔어요. 뭐라고요? 놀라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제가 정훈이를 다시 만난 건 경제적으로 어려워서였어요. 치킨집이 망해가고 있었거든요. 역시 그랬군요. 제 예상이 맞았어요. 근데 정훈이가 아무것도 없이 왔어요. 그저 캐리어 하나에 배낭 하나. 모든 재산을 당신에게 두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미영의 눈에 실망감이 어렸습니다. 그래서 돌려보내러 왔다고요? 냉정하게 물었어요. 미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정훈이를 바라본 건 그의 경제력 때문이었어요. 64살의 남자를 사랑해서가 아니었죠. 그녀의 솔직함에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뻔뻔할 수가. 그런데 왜 저한테 오셨어요? 정훈 씨한테 직접 말하면 되잖아요. 이미 말했어요. 그런데 정훈이가 당신에게 돌아가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순간 가슴이 뛰었어요. 정훈이 돌아오고 싶다고?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래서요? 그래서 정훈이가 당신에게 돌아가도 되는지 물어봐 달라고 했어요. 웃음이 나왔습니다. 어이없는 상황이었어요. 남편의 첫사랑이 와서 이혼한 남편을 다시 받아달라고 부탁하다니. 미영 씨, 정훈 씨에게 전해주세요. 돌아오지 않아도 된다고요. 미영의 눈이 커졌어요. 정말요? 25년을 함께 했는데. 네, 정말이에요. 정훈 씨는 제게 2번이나 같은 상처를 줬어요. 더 이상은 안 돼요. 미영은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해요. 제가 당신이었어도 그랬을 거예요. 그녀가 일어나 현관으로 향했어요. 문 앞에 서서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영숙 씨, 미안해요. 정말로요. 저도 이제 깨달았어요. 진짜 사랑과 그저 이용하는 것의 차이를요. 문이 닫히고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창가에 서서 미영이 떠나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이상한 기분이었습니다. 승리감? 아니면 해방감? 어쩌면 둘 다일지도 모르겠어요. 전화기를 들어 수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정아, 지금 시간 있어? 응, 왜? 여행 갈까 해. 둘이서. 여행? 갑자기? 응.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어? 수정의 웃음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렸어요. 좋아. 어디로 갈까? 어디든 좋아. 단 새로운 곳으로.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을 하늘이 유난히 푸르렀어요. 62살.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하니 가슴이 설렜습니다. 한 달 후 제주도 바닷가에 서 있었습니다. 수정과 함께 일주일 동안의 여행을 마치고 서울로 돌아가기 전 마지막으로 바다를 보고 싶었어요. 영수가, 이제 가자. 비행기 시간 늦겠다. 수정이 불렀습니다. 잠깐만 바다 좀 더 볼게. 파도 소리를 들으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이번 여행은 제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혼자서도 살 수 있다는 것, 새로운 시작이 두렵지 않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제 자신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요. 서울로 돌아온 후 집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정훈의 흔적을 하나둘 지워나갔어요. 사진, 옷, 추억이 담긴 물건들. 일부는 버리고 일부는 박스에 넣어 창고에 보관했습니다. 언젠가는 이 상처도 그저 인생의 한 장이 되겠죠. 어느 날 딸 미나가 찾아왔습니다. 아버지에 대해 물었어요. 엄마, 아빠는 정말 안 돌아와요? 응, 그럴 것 같아. 엄마가 받아주지 않는다면서요? 아빠가 전화해서 그러던데. 가슴이 아팠지만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미나야, 엄마도 인생이 있어. 25년 동안 아빠를 위해 살았는데 이제는 엄마 자신을 위해 살고 싶어. 미나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해해요, 엄마. 엄마도 행복해야 하니까.
25살의 딸은 이제 어엿한 성인이 되어 어머니의 결정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그 모습에 눈물이 났어요. 제가 제대로 키운 것 같아 자랑스러웠습니다. 시간이 흘러 봄이 왔습니다. 집 앞 정원에 꽃을 심었어요. 수정과 함께 원예 수업을 듣기 시작했거든요. 손에 흙을 묻히며 새싹을 심는 일이 신기하게도 치유가 되었습니다. 이 꽃은 뭐예요, 선생님? 물었더니 원예 강사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황혼의 장미라고 합니다. 늦게 피지만 가장 오래 향기를 간직하는 꽃이죠. 그 말이 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저도 이제 황혼의 나이에 진정한 제 자신을 찾아가고 있으니까요. 정원 가꾸기 외에도 새로운 취미들을 하나둘 시작했어요. 수채화 그리기, 합창단 활동, 독서 모임. 25년 동안 미뤄두었던 것들을 하나씩 해나가는 기쁨이 컸습니다. 어느 날 저녁 독서 모임에서 토론하던 책 한 구절이 마음에 남았어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여행은 타인을 향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향한 여행이다. 그 말이 제게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늘 타인, 특히 정훈을 향해 달려왔으니까요. 정훈에게서는 가끔 연락이 왔습니다. 돌아가고 싶다고, 미안하다고. 미영과 헤어진 후 힘들게 지내고 있다는 소식도 들었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제 삶, 제 행복을 찾아가는 여정이 시작됐으니까요. 아들 준호도 주말에 집에 찾아왔어요. 25살의 청년이 된 아들은 아버지의 선택에 분노하면서도 어머니의 결정을 지지해 주었습니다. 엄마, 정말 괜찮아요? 아빠 없이 혼자서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엄마는 지금 정말 괜찮아. 오히려 더 행복해진 것 같아. 그 말은 거짓이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외롭고 힘들었지만 이제는 혼자만의 시간이 소중하게 느껴졌으니까요. 아침에 눈을 떠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루를 계획하고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고 내가 보고 싶은 프로그램을 보는 자유로움이 좋았습니다. 어느 주말 수정과 함께 산책을 하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영수가 요즘 얼굴이 좋아 보여. 행복해 보여. 그래, 나도 그렇게 느껴. 처음으로 내 인생을 살고 있는 것 같아. 정훈이는 연락 온다며? 응, 가끔 와. 하지만 이제는 아무렇지 않아. 그냥 지나간 인생의 한 장일 뿐이야. 수정이 제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정말 대단해, 영수가. 내가 자랑스러워. 그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누군가에게 자랑스러운 존재가 된다는 것, 특히 내가 나 자신에게 자랑스러워진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가을이 다시 왔습니다. 정원의 꽃들이 하나둘 지고 낙엽이 쌓이기 시작했어요. 한 해가 저물어가는 시간이지만 제 마음에는 오히려 새로운 희망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미나가 주말에 남자친구를 데리고 왔어요. 결혼을 생각 중이라고 했죠. 그들을 위해 저녁을 준비하면서 문득 생각했습니다. 내 딸은 나처럼 사랑에 눈멀지 않았으면 좋겠다. 자신을 먼저 사랑하는 법을 알았으면. 엄마, 무슨 생각해요? 미나가 물었어요. 아니, 그냥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 미나가 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엄마도 이제 행복해야 해요. 충분히 희생하셨으니까. 그 말에 눈물이 나왔어요. 제 딸이 이렇게 현명하게 자랐다니 자랑스러웠습니다. 테라스에 앉아 차를 마시며 단풍이 물든 정원을 바라봤어요. 문득 25년 전 정훈이 보냈던 그 문자가 생각났습니다. 단 하루만이라도 그녀랑 살아보고 싶다. 이제는 그 말이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저도 같은 마음이 되었습니다. 단 하루만이라도 나 자신을 위해 살아보고 싶다. 하지만 저에게는 이제 하루가 아니라 남은 인생 전체가 있었어요.
온전히 제 자신만을 위한 시간. 늦게 찾아온 봄이지만 그래도 찾아왔다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수정이 말했던 것처럼 인생은 결국 자신의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 살든 마지막에는 자신의 행복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요. 저녁이 되자 집안에 불을 밝혔습니다. 벽에 걸려있던 오래된 가족사진 대신 이제는 제주도 여행에서 찍은 제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바다를 배경으로 활짝 웃고 있는 모습이었죠. 그 미소가 진심이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혼자 식탁에 앉아 저녁을 먹는 것도 이제는 익숙해졌어요. 처음에는 외롭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평화롭게 느껴집니다. 내 마음대로 음식을 선택하고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틀고 내 속도대로 식사를 즐기는 자유로움이 좋았어요. 창문 너머로 달빛이 내리쬐고 있었어요. 모든 것이 평화로웠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제 인생의 주인공이 된 것 같았어요. 단 하루만이라도. 아니, 이제는 매일매일이 제 자신을 위한 날들이 될 거예요. 그 생각에 따뜻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혼자라는 것이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충만했어요. 나 자신과의 대화, 나 자신을 알아가는 시간, 그리고 나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가는 여정. 이 모든 것이 새로운 기쁨이 되었습니다. 달빛 아래 차 한 잔을 마시며 생각했어요. 인생은 참 이상하게 흘러가는구나. 하지만 결국은 자신의 행복을 찾아가는 여정이 아닐까? 그리고 그 여정에는 늦은 때란 없는 것 같아요. 62살, 이제 시작입니다.